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세계 인권 선언 1조의 내용에 따르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비이샤, 수드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수드라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일컬어지며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제2조.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2조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2년 미국 플로리다주 샌포드시에서 17세의 흑인 남성인 트레이번 마틴이 자율방범대원 조지 짐머맨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짐머맨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자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해시태그 블랙리브즈매러를 다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인종,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흑인이라고 억울하게 죽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3조.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할 때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휠체어 전용 리프트가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성 문제로 장애인분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신 사고도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계 인권선언 제4조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로 예속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엠번방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합니다. 엠번방과 박사방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었죠. 특히 엠번방 가해자는 이들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며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엠번방 사건은 세계인권선언 4조의 의거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인권선언 제24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세계인권선언 24조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인권선언 제30조입니다. 이 선언에 명시된 어떤 조항도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여기서 규정된 어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가담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상에는 제30조에 의거해서 되돌아봐야 하는 사회 현상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폭력입니다. 다른 친구를 괴롭히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혹은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대신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학교 폭력을 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30조 위반입니다. 결코 내 인권이 소중하다고 해서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도 세계인권선언 30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할 권리, 편안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폭력도 인권 침해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충동이 생긴다고 해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잊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돼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조항입니다.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총 3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엔에서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을 천천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 나도 모르게 인권 침해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꼭 읽어볼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진 않았는지 알아보고 싶어. 세계 인권 선언 같이 찾아보러 가자. 이야, 우리 반 친구들 정말 멋진 인권 의식을 갖고 있네요.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인식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약속해요.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인권을 위한 노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활동 3입니다. 인권을 위한 노력. 배리어 프리 제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배리어 프리라는 뜻은 번역하면 벽을 없앴다는 뜻이에요.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사회 인식입니다. 요새는 배리어 프리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네, 선생님,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궁금해요. 선생님도 힘이 쑥쑥 나는데요. 먼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이 대표적인 배리어 프리 제품이에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일반 책상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책상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 휠체어를 탄 채로는 책상 가까이에 앉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배리어 프리 책상을 설치하는 공공시설, 카페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빛나네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자그마한 변화가 장애인분들에게는 인권을 위한 절실한 변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점자 표시 설치물이에요. 그런데 점자 표시 설치물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요. 점자 표시가 닳아 있거나 손상이 되어 있기도 하여 적절하게 자료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배리어 프리 제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설치자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생각하기에 따라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외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자막이 있어요. 음성 자막은 영상 주인공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성우가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오, 신기해요. 음성 자막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은 여럿이서 함께 같이 봐야 더 재밌으니까요. 멋진 생각이에요. 또한 안내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배리어 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안내견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임을 알리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출입 금지 또는 동물 반입 추가과금 규정이 있어도 안내견에게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다른 손님의 불쾌감을 용인하여 안내견과 장애인을 쫓아낸다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도우미견, 지체도우미견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세요. 안내견을 만나면 예쁘다고 해서 쓰다듬어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저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위해 안내견 예절을 꼭 지킬 거예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다음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알아볼 분은 바로 이 분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분신하였습니다. 전태일은 죽는 순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과 희생은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청계천의 다리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전태일의 삶을 기록한 책인 전태일 평전과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군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노동자에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대의 등불이었던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망원동 수재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을 앞장서 변호했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집필하기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신 분이네요. 오늘은 인권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